자, 이런 시간은 이제 전문 기간 이어서 그 강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가 들어보시고 나면은, 알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알기 전까지요, 알고 모르는 거하고는 백지 한 장 차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강의 때 즐겨 쓰는 예의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이 휘발유통 옆에서 성냥을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냥을 가져가서 부장난을 하는데 그 성냥불이 그 붙어서 어떤 결과를 나온다는 걸 만약에 애들이 알면은 그것은 아마 옆으로 가가지고 그 성냥불 하나로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알고 모르는 건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휘발유통 옆에서 일단 부장난을 하거든요. 우리 기술자가 똑같다고요. 기술자로, 내가 전기 기술자로 있으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몰라. 모르기 때문에 휘발유통 옆에서 부장하는 거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얘기야.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돼?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 알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휴즈 하나 제대로, 차단기 하나 제대로를 아주 제대로 이해 못한다 이거지. 많은 기술자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보고 만나보면 많은 기술자들이 의외로 거의 정말 98% 이상이 정확하게 휴즈와 차단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실무에서 어떤 일을 하면은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강의를 한번 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알고 모르는 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결과가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중에 정말 저는 그래요. 가능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한테 전화가 테이프는 욕심이 나는데 상당히 가격이 좀 비싸다. 그런 얘기를 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많이 봐주실 만큼 가격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제 바람은 이 강의 테이프를 정말 우리 전력 기술인 되시는 분들 한 4만 명 정도, 그러니까 기사 1급과 기사 2급, 그래서 공사기사까지 하면 7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좀 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그 전기계의 그레이드를 한 차원 올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직접 만나잖아요. 지금 화면상으로 직접 만나니까 시간에 대한 제약, 공간에 대한 제약, 지역에 대한 제약을 우리가 한꺼번에 부셔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려면 제가 시간 내야 되고 여러분들 시간 내야 되고 또 서로 이동해야 되고 장소 같은 장소 와야 되고 이걸 이 비디오 테이프 하나 가지고 일단은 완벽하지 않지만 다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 때문에 강간한 이 테이프를 보시고 야 이건 나만 알아야겠다 이렇게 해봐야 어차피 이 테이프의 내용은 공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하시고 야 그 테이프 보니까 이거 한번 봐야겠더라. 진짜 기술자가 이걸 안 보면 문제가 있겠더라. 이렇게 알려주셔서 같이 전부 다 이 전기계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바람을 좀 해보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그 전번 강의에 이어서 보시면은 옆에는 보면은 변압기가 두 대입니다. 500kV짜리, 750kV짜리가 두 대예요. 그러면 1250이 되겠죠? 그런데 휴즈가 아니라 ACB야, ACB. ACB라는 거는 휴즈는 이거는 한류이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이 ACB는 이건 비한류형이에요. 그럼 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한류형이니까 벌써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쭉 반환시로 가지 못하고 이 단환시로 가거든요. 이렇게 단환시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비한류형 ACB로다가 ACB 차단기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차단기의 특성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점선으로 다 나타나 있고 지금 이렇게 나타났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에 타임 세컨드에 보면 이 10이라는 거 가지고 이 중간에 쭉 이렇게 나눠놓고 있어요. 10. 여기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 위에는 이 위에는 오버 카렌트 프로텍션 존이에요.
존이고, 이 밑에 존은, 이건 단락전류 존 영역이다. 이 존 영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오버 카렌트 프로텍션 존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는데 이건 동작을 지금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변압기에, 변압기에 데미지 커브가 이쪽에 있으면 데미지 커브보다 안쪽에 리레이가 가 있어야 되니까 변압기 데미지 커브가 여기면은 이 50과 51, 49와 50 보호계전기에 50하고 51은 오버 카렌트 리레이는 이쪽 지금 존을 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 존을 와주는 거죠. 49하고 50은 이쪽으로 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케이블 쪽은 단락전류가 여기면 케이블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넘버4 케이블은 단락전류 존 가까이 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하나가 또 중요한 게 여기 0.02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류형 휴주, 이 휴주에서는 0.01 이하로 곡선이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0.02 이하로는 내려가지 못하고 이게 쭉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0.02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럼 0.01 시간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0.03하고 0.02 시간도 중요한 영역을 가지고 있고 여기 10세컨드라는 것이 중요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 그래프와 이렇게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은 이 최소 차단 전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휴주의 동작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휴주의 동작 특성에서 약 0.01초라는 그 한류적인 있고 없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0.01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0.01초에 대한 구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얘기를 먼저 해보자. 화면을 잠깐 보아주시면은 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비한류형 차단기 ACB 같은 경우를 만약에 보시면은 ACB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이 세팅하는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요 10 사이클까지는 이렇게 비례적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10 세컨드 까지는 비례적으로 온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증가가 되면 차단 시간이 이 시간이 비례해서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열동형 반환시 특성 곡선 특성이 여기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CB 안에는 그 열동형 코일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류가 흘러가는 것들에 따라서 짧게 끊어지느냐, 높게 끊어지느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과부하를 여기서 막는 겁니다. 여기서 과부하를 막는 거고. 그래서 쭉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동작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요, 여기 이 코스는, 여기는 동작 안 하다가 요 전류에서 이상 돼버리면 그냥 바로 동작한다는 거야. 어떻게? 0.03세크 이내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동작을 안 하는 코스예요. 이거 동작을 안 한다 이거야. 그리고 단락 전류의 때는 이렇게 동작한다고요. 그러면 0.03세크 이내로 못 들어오니까, 앞에서 얘기했을 때 되어 있어요. 0.03세크는 왜냐면은, 차단기가 동작을 하려면은 여기 CT가 있고 CT에서 센서에서 트립부가 있고 트립부에서 동작을 시켜가지고 이 차단기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센서를 거쳐서 트립부를 거쳐서 이 차단기로 가려면 이게 0.03초 이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0.03 되는 게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그 한류형 비한류형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 지금 한류형 같은 경우는 이 4분의 1 사이클에 여기에서 끊어졌고, 비한류형은, 한류형은 어떻게 있어요? 8분의 1 사이클에 여기에서 끊어졌는데도 에너지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류형 휴즈는 그냥 바로 0.1 세크까지도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0.1 세크, 0세크에서 0.1 세크는 시간 곡선이 없냐?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비한류형을 볼 수가 없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 곡선이 아주 짧은 시간에 결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특정 곡선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이니까 0.0시간에서 0.01세크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요? I 자승 T에 따라서 이 곡선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곡선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 어떻게 나타내요? 여기까지만 나타내지.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0.01세크를 나타내는 것도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휴지는 전혀 동작 특성 곡선에서 전혀 문제가 없냐?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한류형 휴즈도 0.01세크 공간에 0세크에서 0.01세크 공간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한류형으로 다시 가서 휴즈를 보면, 휴즈도 0.01세크 공간과 0세크에서 0.1세크 두 개 공간으로 나눠진다. 즉,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는 한류형 휴즈에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한다, 이거죠. 네? 이제 얘기를 안 해. 이 밑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 곡선도 있다, 이거죠. 있는데, 이건 I자승 T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곡선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 이거죠. 아주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이 위에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여기 반드시 0.01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0.01. 자, 안전 동력 영역. 지금 보시면 이건 0.01세크 위에서는 세 가지 영역으로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 동작 시간이 0.01초 이상의 특성이 범위에 있을 때, 그 특성 곡선은 세 가지다. 즉, 보세요. 0.01세크 이상일 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비보호 영역과 보호 영역과 그 안전 통행 영역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100A짜리다 휴즈면은 이 100A가 정확하게 100A 동작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102A에서 98A의 동작을 한다는 휴즈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0.01세크고요. 이 이하의 세크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요 위에 곡선이 102A가 되겠죠. 요 밑에 곡선이 98A가 되겠죠. 여기에 허용 오차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있어요? 동작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요 영역을 요 비보호 영역이라고 그래요. 영역이라고 그러고 여기 영역은 어떻게 있어요? 전류가 들어오면, 관전류가 들어오면 반드시 막아주는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보호 영역이 되는 겁니다. 완전 보호 영역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완전 통전 영역이 되는 거예요. 완전 통전 영역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시간으로 봤을 때 0.01세크라는 기준을 가지고 본다. 0.01세크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냐 없냐? 없다. 여기에서는 없어요. 이건 구분진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0세크서부터 0.1세크 이하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은 반드시 0.01세크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파워 휴즈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 비보호 영역이 있다는 거야. 비보호 영역이 있으니까 어떨 때 전류가 일로 들어오면 동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보호 영역을 피해야 되죠. 그래서 안전 동력 영역은 이 A입니다. 그래서 안전 동력 영역인데 전격 전류가 여기까지 가죠. 부하의 최대 전류는 여기단 말이야. 그러면 전격 전류는 이 퍼휴즈의 전격 전류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과부하가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밑에 단시간 허용 특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가 최소 용단 특성, 뭐 평균 용단 특성, 그 다음에 어떻게 있어요? 최대 용단 특성을 거쳐서 차단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도 이렇게 몇 가지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어떤 영역의 구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 보호 영역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여기 절단이 된다는 거예요. 차단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 보호 영역입니다. 여기 안전 통로 영역이고. 그래서 이 휴즈의 이 곡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조건인데 안전 동력 영역 여기 봤어요. 보통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전 동력 영역 가기 위해서는 보통 전격 전류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이하의 최대 안전 전류를 하는 것이 좋다. 여기 있고 보호 영역에서는 보호 영역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이 뒤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 뒤쪽 변으로 가는 거니까 이 뒤쪽 변을 나눠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용단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특성의 그 신뢰성이 어디 여기는 무조건 차단을 단락 전류를 잡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곡선의 신뢰성, 이 곡선에 대한 비례를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반드시 끊어지는 용단되는 I자승 T에 의해서 용단되는 부분 이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기다 놓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보호되는 영역은 크게 단락전류 영역에다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주는 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비보호 영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보호 영역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휴즈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간에 오차의 범위라든지 이 조정 범위, 이게 비보호 영역이거든요. 비보호 영역이 하기 위해서는 단락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온다 이게. 만약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를 비보호 영역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휴즈의 영역을 뒤쪽으로다가 이렇게 뒤로 쭉 빼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쪽으로 빼놓는 것이. 그래서 아주 큰 전격전류를 쓰여서 안전하게 통조를 시키고 다른 차단 장치로 이 안전 통로에서는 차단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이 중에서 지금 다시 정리해 보시면, 잘 보시면 0.01초를 놔놓고 휴즈는 세 가지 영역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완전 통전 영역, 비보호 영역, 여기는 완전 보호 영역.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에서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용량을 크게 돌아. 0.01초 이상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세컨드가 있어서 보통 비활용 차단기 같은 경우는 이 차단기, 일반적인 차단기는 여기까지는 열동력으로 왔다가 쭉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0.01초까지 못 가고 대개 0.03초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나는 지점을 여기다 놔놓고 단락은 이 후비 보호가 맞고 앞에는 이 차단기가 막도록 하는 이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전비 보호. 이거 후비 보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0.01초 세크 이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죠. 그래서 0.01초의 이하의 동작 특성은 어떻게 하느냐? 이 동작 시간이 0.01초 이하의 동작 특성은 여기서는 영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완전 보호 영역, 그 다음에 비보호 영역, 완전 통연 영역, 뭐 이 통연 영역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이 I자승 T의 그 환경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그 한류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특징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영역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여기는 전류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단락적으로 많이 흐를 수도 있고, 이만큼 흐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만큼 흐른다는 수치가 될 때는 이 곡선이 굉장히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정도로, 만약에 이 부분을 이렇게 단락적이라도 좀 적게 떨어지면 이 부분이 여기에서는 좀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선이 상대 순간적으로다가 많은 단락적이라고 하면 거의 수직으로 다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뭐를 말하는 거냐? 한류특성에 작용을 하는 거다, 이게. 그 단락은 여기서부터 막아진다고 보시면 되지. 원래 여기서부터 막아진다고 보는 거지만 실제 한류특성은 여기서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소한 동작 시간에 보호 영역 때는 영역은 I자승 T의 그 에너지 합의 특성을 나타내죠. 이것이 휴즈가 차단할 때까지 회로에 유입하는 열 에너지로 이 값이 P 보호기에 대해서 I자승 T보다도 작은 휴즈를 사용하면 완전한 보호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지금까지 강연 내용에서 아주 한류형 휴즈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0.01초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태까지 안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휴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고,
세 가지 영역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차단기는 0.03초 이하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교육은요, 여러분들 집체교육의 의미가 별로 나중에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매스미디어로 이렇게 제 강의를 보고, 앞으로 인터넷에서도 제 강의를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집체교육이든지 이런 것이 의미가 별로 없죠.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학교 교육도 지금 뭐 사이버 대학이니 뭐 이렇게 딱 잠깐만 그 발전이 되는데, 앞으로는 앞에 예측되는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위성, 방송도 위성. 일본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일본은 위성 방송을 해가지고 교육 방송을 벌써 굉장히 시작한 지가 오래됩니다. 근데 우리는 위성을 못 띄우니까 돈이 없으니까 위성을 많이 못 띄워서 위성 방송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터넷으로 이미 먼저 가버렸어요. 인터넷에는 매체가 있어가지고 위성 방송의 의미가 많이 반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위성을 띄우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교육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런 교육들이 모여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마 어떤 그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워지는 그런 부분을 다 보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과 전류의 파고 질은 한류 휴주는 한류 작용에 따라서 사고 전류를 크게 한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제가 지금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 강의를 추가했는데, 이 강의를 보니까 10세컨드, 0.01초, 그리고 여기에 0.03초. 왜 비한류형 차단기, 이 부분들은 0.03초 이하로 들어올 수가 없는지, 또 0.02초 이하에서는 왜 구분 곡선을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봤죠. 그거를 이제 놔놓고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보기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을 거다. 잘 보시면은, 아까 본 거를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에 뭐예요? 10세컨드를 놔놓고, 10세컨드를 놔놓고 되어 있어요. 10세컨드 이상은 오버로드 프로텍션 존이냐? 여기에서 이 위안은, 이상은 과부하 보호 영역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쇼서키트 프로텍트 영역이야. 즉, 여기 이하는 단락 보호 영역이야. 이런 부분들이요, 실제 지금 기술자들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테이프 보시는 분들은 이 테이프 보는 순간서부터 엄청나게 그 저기한 개념을 새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세컨드를 놔놓고 밑으로 가보면 0.01초라는 게 있잖아요. 0.01초. 예? 그러니까 0.01초 이하에서는 영역이 없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로 보면 여기가 완전 통전 영역, 여기가 비보호 영역, 여기가 완전 보호 영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비한류형 차단기가 어떻게 돼요? 이건 0.02초까지 왔는데 거의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차단기고 거의 0.03초 이하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0.3초 이하로 들어올 수가 없지 거의. 그렇게 놓고 이 내용을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거로 볼까요? 그 다음은 차단기로만 됐어요. 이 차단기로. 그래서 모타 컨트롤 센터로 가. 모타. 지금 모타예요. 그러면 모타는 기어 전류가 있지 않습니까? 기어 전류. 이 모타는 기어 전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모타가 있는 경우에 이 차단기 설치했을 때 서킷 브레이커의 세팅은 여기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상은 뭐예요? 오버 프로텍션 존이에요. 그럼 항상 사용하는 건 여기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넘버 4 전선의 용량이 여기에요. 그러면 전선 이전으로, 뒤로 가가지고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넘버 4에 이게 전격 전류고, 쇼타임 오버로드, 아주 단시간 내에 과부하 걸리는 건 여기에 걸리도록 돼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게 열동용 오니까 이건 과부하 영역이다. 과부하 보호를 영역하는 얘기. 그리고 밑으로 동작을 안 하죠. 이건 동작을 안 하는 코스입니다. 동작을 안 하다가 여기서 저렇게 팍 올라가면 동작을 여기는 안 해. 안 하다가 어떻게 있어요? 그냥 바로 달라오다가 가버리죠. 쇼서키트예요. 그러니까 단락 전류는 누가 막아주느냐? 뒤에서 한류형 휴지가 막아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단락 전류가 흐르더라도
0.03초나 0.04초 이내에서는 막지를 못해. 막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서킷 브레이커의 세팅치를 달리 놔놓고, 그러면 요 밑에는 뭐냐면, 지금 하나는 장한시와 순시 특성을 가진 거예요. A는 장한시와 플러스 순시 차단 특성을 가진 거고, B는 장한시와 단한시.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건 순시 차단 아닙니까? 순시 차단. 이거는 순시 차단이 아니죠. 짧지만 단한시라고. 이건 단한시. 요거는 순시예요. 그리고 장한시는 똑같아. 오케이? 네. 이건 같고, 이것은 굉장히 좀 빠르게 끊어지고, 이거는 조금 시간이 있다 끊어주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차단기를 선택을 할 때, 이런 곡선을 할 거냐, 이런 곡선을 할 거냐. 만약에 순시까지는 필요 없고, 장한시하고 단한시만 되겠다 그러면 요 차단기 곡선을 가지고 있는 차단기를 선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IEEE의 4개의 곡선을 가지고 봤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돼? 부하와 연결해가지고, 한령 휴즈화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특성 곡선을 장한시로 할 거냐, 단한시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연결해서 아는 것들은 이 기초 지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0.02초를 구분하는 밑에 영역, 위의 영역, 그리고 여기에 3가지 영역, 그 다음에 차단기와 한령 휴즈의 그 특성.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변압기 용량 결정하는 거고요, 전선 용량 결정하는 거고, 차단기 용량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단 시간 세팅하는 거예요. 이어서 다른 경우를 지금 이제 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6개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2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차단기를 300A짜리 서킷 브레이커를 썼고요, 여기. 하나는 400A짜리 휴즈를 썼어요. 그래서 휴즈를 쓰고, 여기에 모터를 설치한 경우에, 125마력짜리 모터를 설치한 경우에, 이쪽 경우하고 이쪽 경우, 여기 휴즈를 쓴 경우하고, 이쪽은 차단기 쓴 경우에. 그럼 차단기 썼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들어온다? 이런 곡선을 갖는다. 그렇죠? 이런 곡선을 갖는데 여기서부터 동작을 안 하는 특성 곡선이 여기서부터 들어온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이 4고 10세컨드를 나눴는데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썸머 코일에 대한 그 열동 곡선은 지금 저항 부분까지는 비례적으로 되는 부분 4세크까지를 이렇게 비례적으로 받고, 앞에서 본 것처럼 10세컨드를 나와가지고 오버로드 프로텍션 존과 쇼서킷 프로텍션 존을 이렇게 나눠놨죠.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게 0.03초 이하로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락전류가 여기서 막아주는 걸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죠. 반드시 이거는 후비보호가 반드시 들어야 되죠. 이 단락전류를 막아주는 이 후비보호의 휴즈가 필요한 거고,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그냥 휴즈만 되어 있기 때문에 400A 휴즈가 막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아주지 않습니까? 막아주면 이 휴즈도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열동형은 모다 풀로드에서 마그네틱 콘닥터, 우리 말하면은 전자 개폐기를 가지고 쓰는 거죠. 전자 개폐기를 써가지고 여기에서 막아주고 나머지 위에 단락전류는 위에서 막아주겠다. 즉, 이거는 뭐예요? 즉, 휴즈와 마그네트 전자 접촉기를 가지고 하는 방식은 마그네트 접촉기가 요거까지만 막아주고, 휴즈가 이렇게 막아주는 그 곡선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쇼트서킷은 여기가 있고, 전선에 대한 맥시멈 쇼트서킷 내량은 여기가 있죠. 그래서 다시 앞에서부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2가지를 봤고요. 그리고 다음 2가지를 봤고, 장한시, 단한시, 그리고 마그네틱 리레이와 휴즈를 썼을 때,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썸머 마그네틱 서킷 브레이커를 썼을 때, 이렇게 6가지로 비교해서 봤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보면서 종국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다 이 범주에서 다 얘기된다고요. 이것으로 다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계속 얘기되는 것이 IEEE의 그래서 레코멘드 하는 내용이
이게 ANSI로 되고요. 미국 규격으로 되고, 이 미국 규격이 이 IEC 규격으로 얘기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NEC 규격으로 된 부분이 이렇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전력 휴지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은 한류형 휴지 같은 경우는 밀폐형이다. 그래서 어떻게 전류를 강제로다가 소홀 해야 되니까 전류 저항 강제 아크 저항을 높여가지고 높은 아크 저항을 발생시켜가지고 사고 전류를 강제로다가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규사 같은 경우를 집어넣는 규사를 집어넣어서 이런 유리관에다가 규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안에 엘리멘트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휴즈가 껴있고 나사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그리고 이 휴즈가 나가면 각 끼고 되는데 요거 안에다가 규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단락이 생기면 여기 차단이 되면 이 차단 저항을 높여서 한류를 시키는 비한류형은 그냥 방출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COS 같은 경우 쉽게 보잖아요. COS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냥 휴즈 엘리멘트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공중에서 끊어지면 이게 그냥 퍽 하면서 끊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딱 휴즈로 엘리멘트 하나 안에 딱 들어가서 봉입되어 있어 나오는 게 있죠. 그리고 거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한류형 휴즈는 일반적으로 기화 등에 의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방출해서 전류가 0점에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붕산, 파이바 등으로 발생한 가스를 무슨 이용하는데 보통 자연 방출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점이 하나 뭐냐? 높은 충격 전압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 이쪽 2차의 절연 내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예? 그 대신 2분의 4분의 사이클에 이제 되기 때문에 아크 에너지가 좀 크다는 거 하나지 좀 대용량에서 그러니까 비한류형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대용량 같은 경우는 고전압 같은 경우는 대용량 고전압에서 한류형으로 가버리면은 한류하는 효과는 좋은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상 전압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용량 같은 경우는 비한류형으로 가는 휴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용단 특성에서 여기 종류가 이제 T형, M형, 뭐 G형은 나와 있는데 보통 반복 과전류 특성에서는 정상 전류의 10배를 갖다가 10배를 0.1초간 100회를 넣었을 때 T형에서는 통전이 되고 용단이 되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M형과 G형은 5배의 전류를 5초간 만회를 집어넣었을 때 통전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시간대에 그 표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류형과 비한류형 휴지 및 차단기와의 차단 특성을 보면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류형 휴즈, 비한류형 휴즈, 그 다음에 차단기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앞에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한류형 차단기와 비한류형 차단기, 비한류형 휴즈 및 차단기와의 관계. 우리가 지금 다 본 것처럼 차단기는 전차단 시간이 보통 10Hz로 되어 있었는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5Hz에서 8Hz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서 쭉 단락전류가 흐르니까 이건 전류가 0점이 됐을 때 이때 차단이 되는 걸로 본다. 그래서 전류 0점 차단으로 봅니다. 전류 0점 차단. 그래서 전류 휴지는 최초의 반파로 차단하고 전류 파고치를 낮게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락전류가 그 2차의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대신 이제 그 전압은 상당히 과도 전압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된 것과 같습니다. 그 최대 통과 전류는 얼마냐? 할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최대 통과 전류는 줄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차단기와 비한류형 휴즈, 한류형 휴즈의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최대 통과 전류를 어떤 그림을 가지고 보냐면 이런 본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차단기는 최대 통과 전류가 이렇게 커.
왜? 빨리 못 끊으니까. 그렇죠? 빨리 못 끊으니까 돼 있어요. 8사이클이나 10사이클 동안 되잖아요. 비활용 휴지가 이만큼 되고, 한량 휴지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전격 차단 전류, 만약에 전격 차단 전류가 100A짜리다. 그러면은 단락이 생겼을 때 단락 전류를 무엇으로 봐요? 보통 20배 본단 말이에요. 20배. 그러면 만약에 그 최대 차단기의 이 통화 전류를 20배 봐가지고 맥시멈 20배를 봐가지고 차단기 우리 전격을 그렇게 정하잖아요. 곱하기 20 하면 2000A. 2000A 본다. 그러면 통과 전류 이 차단기를 놨을 때는 여기에 단락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여기 2000A까지 흐른다는 거예요. 2차 기기에. 그게 손상을 주지. 그런데 한량 휴즈, 비한량 휴즈는 2000A보다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량 휴즈는 거의 만약에 반 정도 떨어진다. 이거는 1000A 이렇게 떨어진 거지. 이렇게. 에? 그렇기 때문에 2차 기기에서 이 사고 전류의 영향을, 데미지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렸지만, 일반 차단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통 5사이클까지만 쳐도 2사이클 동안 계속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전류의 파고치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비한량은 이 4분의 1 사이클이라고 했지. 4분의 1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렇게. 또 한량은 또 8분의 1로 줄어드니까 이 곡선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격 전류가 여기 이렇게 되고. 네? 이 그래프, 지금 뒤에 그래프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과 이 뒤에 그래프와 이거 다 맞아떨어진 거지. 잘 아시겠죠? 그 이제는 지금 이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서 보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이 자꾸만 자주 보고요. 이 테이프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시험 공부를 위한 테이프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보시면은 이 시험을 이거 무슨 기숙사 시험 공부 위한 테이프라고 보시지 말고 이 기숙사 시험을 공부하는 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여러 가지 모아봤어요. 이제 앞에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그만 것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충분하게 조금만 가이던스만 되면 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차단기, 한류형, 휴즈, 접지 문제, 단락전류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안 되면은 나머지 것들을 조금씩 부분 해봐야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에 한 아이템을 이거 상당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한량 휴즈 가지고 한 아이템을 이거 다 할 수 있냐. 지금 4시간 분량 하는 것도 지금 학원에서는 거의 한 달에 하는 분량이거든요. 여러분들 테이프 4개라 그러면 4개를요. 이 학원에서는 4시간씩 한 달 하는 분량이에요. 한 달 하는 분량. 한 달 하는 분량이니까 돼 있어요. 그 분량을 함축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설명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함축을 해가지고 4시간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1시간보다 전달하라. 이건 도저히 안 되죠. 완전히 그럼 수박 겉핥기 식으로밖에 못 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조금 기초적인 부분에,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을 더 할애하고 그 다음에 좀 아이템 바이 아이템으로 가는 거는 1시간 할 거를 30분씩 줄여가지고 이렇게 제가 모으려고 합니다. 모아서 일단 숫자는 다 맞추더라도 모아서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차단기와 비한량 휴즈, 한량 휴즈에 대한 아주 정반적인 개념을 딱 봤어요. 그런데 그 개념이 들어갔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I자선 T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0.01세크, 1세크 이하의 영역에서 I자선 T의 차단 영역에 한류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보통 한류에 대한 효과는 여기에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0.01세크서부터 얘기하면 이 이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24kb급 한류형 전력 휴즈는 지형과 변압기용, 모타용 이게 따로 나와 있어요. 한류형 휴즈가 일반용, 변압기용, 모타용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한류형 휴즈에 모타용, 변압기용 그럼 만약에 어떻게 있어요? 만약에 휴즈가 없어가지고 모타용을 써야 되겠다. 그럼 모타용은 어떻게 있어요? 기여전류를 생각해가지고 상당히 높게 놨죠, 레이트를. 그러니까 만약에 모타용을 일반용으로 쓰려면 상당히 등급을 낮춰야 되고, 만약에 일반용을 모타용으로 써야 되겠다. 왜냐면 그때 모타용 휴즈가 없어. 근데 모타는
나갖고 모타형 휴즈다 써야 될 것 같은 경우는 그 전격보다, 일반용 전격보다 상당히 높게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형에서는 5A에서부터 뭐 100A, 이렇게 1.5A, 3A, 7.5A 이렇게 변화기 경우는 1.5A에서부터 쭉 되어 있고, 일반형은 5A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참고적으로 되어 있는데, 2차에 단락전류가 생기는데 단락전류의 파형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단락전류의 파형이 꼭 삼각파라고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삼각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구형, 정형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구형파가 될 수도 있고, 제형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파형이 어디에 따라 달라지냐면, 선로 정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그 뇌를 발생하는 표준 파형을 만들어내는, 이런 표준 파형을 만들어내는 그 뇌 파형 발생기 같은 경우는요, RLC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파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을 맞춰가지고 이 파형을 인위적으로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로에 나타나는 이 삼각파냐, 제형파냐, 구형파냐, 정형파냐의 얘기는, 여기에서의 얘기는 그 선로정수가 어떻게 기인하느냐. 선로정수의 기인에 따라, 선로정수의 분포에 따라 이 파형이 약간씩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차단기에 차단 써지는 이 구형파에 가깝고요. 우리가 어땠어요? 1호사 같은 경우는 250에 기억나죠? 2500 마이크로세컨드고, 전류치도 이렇게 파형을 선로정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삼각파의 강요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제형파 같은 경우에, 구형파 같은 경우에, 정형파 같은 경우에 그 시조치는 이런 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지형 같은 경우 24kV의 허용시간과 전류특성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허용시간과 전류특성. 0.01초. 그럼 여기에 좀 잘 보시게 되면 이 수직으로 된 부분 있죠? 이 수직으로 된 부분. 여기는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건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지, 수직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대로 놀아라 이거예요. 예? 전류가 왔다 갔다 놀고, 전류가 여기로 들어올 때만 이 휴즈가 여기서 어떻게 시간 비례적으로 다 이렇게 반환시로 움직이겠다. 이건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허용시간과 규약전류의 시로치, 카로 된 부분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용단시간과 규약전류야. 허용시간과 이 시로치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여기도 보면 용단시간인데, 지금 점선으로 나타냈죠, 점선으로. 이 점선으로 나타내는 부분은 동작을 안 하는 거지, 여기서는. 여기서는요, 여기 놀다가 전류가 이쪽 들어왔다. 그럼 여기 동작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어차피 의미가 없는 곡선이야,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곡선을 보시면은 그 의미를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지형 같은 경우에 24kV의 동작 시간과 이 부분. 그럼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보시면 이거 굉장히 가파르게 가죠, 이건. 이건 가파르게 간다고, 이건. 동작 안 하다가 바로 동작하고, 이거는 좀 완만하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지금 어떻게 돼요? 가파르게 간다는 얘기는 바로 그건 단락전류로 이어지고 사고전류로 이어진다는 부분이에요. 비례적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이게 모다 했을 때 다르고, 변압기 했을 때 다르고, 뭐 콘덴서 했을 때 다른 것이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왜냐하면 용량에 따라서 그 뒤에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완만하게 부하가 증가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평상시에 그냥 있다가 이게 이상전류가 올라가면 그럼 거의 다 사고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단락전류가 만약에 전격전류가 전격전류가 되든 단락전류가 되든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전격전류로 치면 이게 전격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형 24kV 같은 경우는 100A짜리는 이렇게 전격전류 여기서 카트한다는 거예요. 한류 지역에서. 5A짜리는 여기서 이렇게 카트한다는 거죠. 아까 이것은 어떤 곡선하고 같이 이해하시면 되냐면, 단락전류 할 때 차단기가 이렇게 통과전류, 최대 통과전류가 이랬죠. 그 다음에 그 비한류형이 이랬고, 한류형이 이랬고, 정상전류로 통과전류가 이랬죠. 전격전류가. 그러면 이 전격전류만 갖다가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전격전류에서 휴즈가 요 레이트에 의해서 이렇게 한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총 정리해 오면 첫째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전류 0점 차단, 전압 0점 차단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류 0점 차단이라는 거는 이거는 비한류형 차단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전압 0점 차단은 접점이 떨어진과 동시에 전류가 차단된 거니까 일반 한류형 휴주에서 하는 얘기고, 그래서 휴주는 두 개 나누면 이게 한류형과 비한류형이 있었다. 그래서 한류형은 한류가가 상당히 이건 거의 어떻게 8분의 1 사이클 내에 소거가 되는 거고, 이거는 거의 4분의 1 사이클에 소거가 되는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도전압이 크게 나타난다. 이것이 과도전압이 크게 나타난다. 한류형이. 그렇죠. 크다. 그랬어요. 이것을 놔놓고, 이것을 먼저 아시고 하는 것이 0.01 세크라는 기준을 가지고 했다. 그래서 0.01 세크라는 기준은 0세크하고 0.01 세크하고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10 세컨드. 그래서 이 위에는 오버로드 영역으로 받고, 여기 영역은 단락이 영역으로 보고, 여기 영역은 영역이 없다. 여기서는 I 자승 T의 영역으로 봤다. 그래서 이게 한류 개념은 여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차단기는 열동형으로 오다가 단락 전류 개념에서는 전혀 동작을 안 하고 0.03초 여기에서 동작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오버로드 영역, 여기는 단락이 영역이다 하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다 보면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0.01 세크 이상에서는 세 가지 영역이 있었다. 그래서 완전 보호 영역, 완전 통전 영역, 그 다음에 비보호 영역이 있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비보호 영역을 막기 위해서 한류형 휴주를 과부하에다 쓰면 안 된다. 과부하용으로 쓰는 거나 이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파워 휴주의 기초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역으로 쓰면은 가장 좋은 것이 단락의 범주에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죠. 단락의 범주에 두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 범주에 두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봤냐면 최대 통과 전류를 봤어요. 최대 통과 전류를 시간으로 봤는데 이게 일반 차단기의 통과 전류로 보면 이런 부분이 이게 비한류형 차단기로 보면 이게 아니고 여기 휴주로 봐야죠. 휴주의 전류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한류형 휴주의 통과 전류를 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전격 전류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논법으로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비한류형, 한류형 휴지는 뒤에다가 놓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돼요? 한류형으로 나눌 수 있고, 이거를, 아니, 비한류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게. 형, 휴즈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하가 있으면, 이 한류형 휴즈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한류형 휴즈는 전류형은 딱 자르지만 전압상승이 딱 높게 나오니까 이거를 대용량이나 고전압에는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이 좋고, 이건 어떻게 있어요? 소용량, 네? 전압에 한류형을 쓰고, 대용량에서는 휴즈를 써야 될 때는 여기는 대용량과 대전압에는 좋다. 지금 어떻게 있어요? 한류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여기 2차의 과도전압이 올라가는 부분을 막아주잖아요. 그렇고 놓고 어떻게 있어요? 이것을 후비보로 놨을 때는 이 앞에다가 전비보로 해가지고 차단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차단기 영역, 그러니까 누전과 과부하는 동작의 임무를 여기 차단기에다 주고요. 단락은 이건 전력 휴즈에다 주는 이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전비보호라 그러고, 이건 후비보호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단락을 이것이 맡아주고 누전이나 과부하를 차단기가 맡아주는 이런 형태의 우리가 보호계정기 시스템을 조합해서 연결하는 거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봐준 것이 이런 내용을 놔놓고 보아서 이 IEE에서 얘기하는 곡선 특성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앞서서 설명한 이 IEEE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요걸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01초라는 그 시간대 반드시 아시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0.01초 이상에서만 반드시 완전 통정 영역, 비보호 영역, 완전 보호 영역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0.01초 이하에서는 이건 한류 특성을 갖는다. 실제적으로 소화하는 공간이죠. 전류를 소화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10사이클을 놔놓고 중심을 놔가지고 차단기와 휴즈를 이 위에를 오버 프로텍션 존, 과부하 영역으로 받고, 그래서 과부하 영역에서는 전류가 크면은 차단 시간이 떨어지는 이렇게 비례적인 곡선들을 다 갖고, 그 다음에 단락 영역으로 오면 휴즈 같은 경우 비례적으로 떨어지지만 차단기 같은 경우 바로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동작을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0.03초라든지 0.04초에 이렇게 차단 전류가 쭉 끌고 나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하 시간보다는 떨어지지 못하고 그 이하 시간 필요할 때는 이제 휴즈를 놔가지고 후비를 놔서 콤비네이션을 막아주는 방법 봤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단락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특성 곡선에 대한 거는 비한류냐 한류에 나눠서 달라진 거고 0.01초, 지금 우리가 0.01초, 10 세컨드. 그래서 과부하 영역과 단락, 그 다음에 곡선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가지의 차단기와 휴즈, 그 다음에 휴즈의 아주 핵심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가 다 본 겁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이 다 됐죠? 이것이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의 전체 강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단락줄을 구하는 것도 아시고요. 여러 부가적인,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도 이걸 알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 또 할 때 이 강의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2편에서 하지만 그 2편의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은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강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